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는 정우성 씨 관련 논란들. 그런데 여기 하나 더 보태진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배우 정우성 씨 관련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건데요. 아하. 이번에는 SNS 메시지입니다. 비연예인 여성에게 정우성 씨가 메시지를 보냈다면서 관련 캡처 화면들이 계속해서 나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요. 몇 년도인지는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네. 다만 7월 새벽 1시경으로 보이고요. 정우성 씨라고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아이디도 같고 옆에 블루 표시도 다 되어 있지만 네. 일단 정우성 씨라고 추정되는 인물이 먼저 한 여성에게 멋진 직업이라면서 대화를 건넵니다. 이 메시지를 받은 여성이 오히려 깜짝 놀라요. 그래서 해킹당한 거 아니냐고 되묻게 됐죠. 하지만 우연히 게시물들을 보고 작업을 즐기고 잘하시는 분 같아서 참다가 인사한 거예요 라면서 답장까지 보내고 대화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일단 이거 보세요. 대화를 보세요. 새벽 1시에 7월 달에 몇 년도인지는 모른대요. 새벽 1시에 멋진 직업. 무슨 문장이 아니에요. 멋진 직업. 갑툭튀. 멋진 직업 하니까 어머나! 놀랬을 거 아니에요. 그 해당되는 어머머머머 뭐지? 그러니까 보니까 그 보낸 사람을 이렇게 찍어 눌러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계정 나오겠죠. 계정이 보니까 정우성 씨 계정이요. 어머나! 정우성 씨. 그런데 이거 해킹해가지고 딴 사람이 보낸 거 아니죠? 라고 물어요. 그러면서 정우성 씨가 너무너무 멋진 직업을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참다가 인사드립니다. 손정혜 변호사 깜놀입니다. 진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사흘간 대화가 더 이어지게 되는데요. 정우성 씨가 적극적으로 이제 대화를 먼저 제안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공개된 대화 내용을 보시면요. 네. 이 정우성 씨로 추정되어 있는 인물이 설마 얼마 못 자고 출근하시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도 제작하고 있는 시리즈 드라마 CG하기 때문에 일산에 가느라 일어났다. 더 자고 싶다. 이렇게 투정 어린 어떤 발언도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이 이후에도 이제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줘도 되냐 이렇게 묻기까지 했는데요. 이 여성 편하신 대로 해도 되세요라고 했고요. 네. SNS 말고 문자 메시지를 하자고 먼저 제안까지 하는 내용이 대화에 담겨 있습니다. 아니 근데 보세요. 하재근 평론가님도 사실 이 대중문화 또 연예계 쪽 또 취재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보세요. 보통요. 해당 SNS는 뭐 굳이 그 SNS 이름을 말씀 안 드려도 시청자분들도 지금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테니까 그게 뭔지는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 유명한 사람들이 옆에 그 블루마크라고 뭐 이렇게 막 찍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본인 이름을 인증하는 거. 근데 그 SNS예요. 근데 그 SNS에 이른바 DM이라고 직접적으로 단둘끼리만 서로 문자 그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은 있는데 하재근 평론가님, 비연예인이 그 연예인을 동경해서 DM을 용기 내서 보내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이 경우 물론 정우성 씨라고 단언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정우성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새벽 1시에 느닷없이 멋진 직업 이렇게 DM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낸다? 이건 진짜 드문 경우인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어요. 이거를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라고 제가 누구한테 얘기를 했으면 상대방이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아마 안 믿었을 거예요. 누가 믿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요. 스타도 보통 스타가 아니잖아요. 정우성 씨가 그렇죠. 한국 최고의 탑스타 중에 한 명인데 네. 일거수일투족이 대중의 예민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걸 스스로도 맞아요. 잘 알 텐데 이렇게 일반인한테 불쑥 메시지를 보낸다? 이거 상상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네. 저는 지금도 이게 과연 진실인가 의심스러운데 네. 근데 네티즌들이 이게 어쩌면 사실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뭘까요? 이 메시지를 보내온 사람의 그 계정이 다 뜨거든요. 네. 근데 그 계정하고 현재 정우성 씨의 그 계정, 공식 계정 딱 비교를 해보니까 일단 프로필 사진은 다릅니다. 프로필 사진은 이제 중간에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네. 문제는 아이디가 똑같다는 거예요. 아이디가 똑같고 그다음에 저 우측에 파란색으로 체크 표시가 이렇게 딱 돼 있는데 네. 저게 유명인의 공식 계정을 뜻하는 인증 마크라는 거예요. 근데 그 DM,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온 사람의 저 아이디 뒤에도 똑같이 이렇게 파란색 체크 마크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 질문. 그러면 저 이른바 블루 인증 배지란 거 저 자체도 계정 해킹하면 그대로 따라와요? 혹시 그렇습니까?
그거를 모르겠는 아. 거예요. 지금 어느 천재적인 해커가 저렇게 한 건지 진짜 정우성 씨인지. 네, 다시 한번 말씀 이어가시죠. 네, 네. 그리고 아까 네. 얘기 중에 정우성 씨가 보낸 메시지 중에 뭐 저기 그 시리즈 드라마 CG 컨펌 뭐 받으러 간다 이런 네.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마침 그 시기에 또 정우성 씨가 진짜로 시리즈 드라마 제작자로 참여한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몇 년도인지는 모르잖아요. 몇 근데 년도 뭐 2021년이라고 하는데 어. 아까 이제 그 드라마가 공개된 시점이 드라마가. 근데 제작을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하, 네. 어쨌든 뭔가 지금 그 진짜 정우성 씨일까 싶은 뭔가 의혹이 생긴다는 거죠. 네. 그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정우성 씨 소속사 측에서는 개인 간의 SNS 교류에 대해서는 배우의 사생활 영역이라 확인드리기 어렵다라고 네. 확인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김묘성 기자님 사실 이례적이긴 하지만 연예인이라고 해서 그냥 어떤 진짜로 멋진 직업을 가진 분에게 그게 한 게 하필 이제 여성이어서 새벽 1시란 또 시간상의 어떤 그런 것도 있어서 그렇지만 보낼 수는 있는 거다 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보낼 수도 있고 이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연예인들이 비연예인과 혹은 연예인과 만남을 이어가는 매개체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아. 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우성 씨 답다와 정우성 답지 않다가 상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정우성 씨는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을 때 나는 허례허식 그런 거 없이 저돌적으로 돌진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바가 있고 어허. 반면에 굉장히 진중한 모습으로 사회적 메시지라든지 소신 발언을 하면서 뭔가 모르는 여성에게 먼저 연락을 해서 연락처를 주는 것은 상상되지 않았던 사람이긴 하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정우성답다, 정우성답지 않다가 부딪히고 있는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SNS 메시지를 또 다른 걸 한번 보면요. 얼굴 약간 화끈거리긴 합니다. 일단 대뜸 나빠요 라고 말을 먼저 거는가 하면 또 다른 여성에게는 대뜸 화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요즘 말로 플러팅이라고 하거든요. 예전 말로 한다면 추파를 던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뭔가를 던져서 대화가 이어가게끔 이렇게 낚시를 하는 것 아니야? 라는 의심을 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김묘성 기자님 앞서 손정혜 변호사님과 초반에 김묘성 기자님이 설명하셨던 새벽 1시에 대뜸 멋진 직업을 하고 메시지를 보냈던 그 해당 여성과 또 다른 여성에게 보낸 메시지가 지금 공개됐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비연예인에게 보낸 다이렉트 메시지로 추정이 됩니다. 어허. 이렇게 나빠요, 화나요 라고 대뜸 이렇게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니까 비여성 연예인이 네? 라면서 놀랄 수밖에 없겠죠.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정우성 씨 추정 인물이 인사가 어려운 것도 화가 나고 그냥 게시물을 보고 있는 것도 화난다. 근데 실시간이다. 아 반가워요.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비연예인 여성이 역시 깜짝 놀랐어요라고 답을 하니까 미안해요라고 대화를 이어가기도 하고요. 아니에요. 저야 너무 영광이죠라고 인사말을 건네니까 뭐 영광까지 정말 용기는 메시지인데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저도 그거 할 걸. 그럼 저한테도 깜짝 메시지 새벽 1시에 보낼 수도 있었을 텐데 정우성 씨 물론 저분이 정우성 씨는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좀 추정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런 상황까지 정우성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지금 서로 다른 여성들에게 메시지를 직접 1대1 기능을 통해서 보내온 게 공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앞서 잠깐 얘기 나왔지만 정우성 씨가 과거 인터뷰 발언을 보면 어떤 호감 가는 여성에게는 이런 식으로 대하는 방식을 얘기한 게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자신 있는 중국어 대사 혹시? 글쎄요. 왜, 뭐 아이니. 뭐 아이니. 이거면은 뭐 다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말고 더 할 필요 없어요. 뭐 아이니. 아무한테나 그러시면 안 되시죠. 아무한테나 하면 안 되나? 아무한테나 하고 싶네. 제가 마음에 들면은 우연을 가정해서 이렇게 빙빙 돌거나 그러진 않아요. 직접적으로 다가가서 이렇게 잡아보려고 하지. 그러면 훅 뒤로 도망가죠. 우연을 가정해서 천천히 다가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화려해 보이지만 외로우실 때 되게 많았을 것 같고. 힘든 거는 잠깐이에요. 이쁜 옷도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런 지금 뭐 신상품의 이런 옷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 유행이 지난 옷이 되듯이 힘든 것도 금방 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14년 전 인터뷰이긴 합니다만 비교적 자유로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인터뷰예요. 왜냐하면
어느 공식 석상에서 막 수많은 취재진에게 둘러싸인 자리가 아니라 어떤 우리 그 당시의 제작진과 1대1 만남으로 편하게 묻고 답하는 그런 분위기에 진행된 인터뷰였고, 그리고 방금 들으셨죠? 제가 마음에 들면, 어떤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으면 우연을 가장해서 빙빙 돌거나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다가가죠. 자신의 이성을 대하는, 호감 가는 이성을 대하는 스타일, 그 방식을 이 가감 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최진영 변호사님, 어쨌든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당 그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 계정의 당사자가 진짜로 정우성 씨인지, 아니면 진짜 정우성 씨의 그 계정이 해킹 당해서 그 해킹한 사람이 보낸 건지는 진짜 이건 단언할 수는 없는 단계지만, 어쨌든 곤혹스러운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정우성 씨가 지금 방송 보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지금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장난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실망이냐 두둔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네. 두 패로 이렇게 나뉘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지하는 측 같은 경우에는 아니 관리자가 따로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해킹 당했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정우성 씨 맞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일반인과 그 나눈 대화를 꼭 공개까지 해야 하느냐, 이렇게 해서 정우성 씨에 대한 따뜻한 애정을 보이는 그런 글도 있는 반면에 네. 진짜 정우성이 직접 보낸 메시지가 맞다면 이거 이미지 확 깨긴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우성 씨의 그동안 어떤 정치에 대한 적극적인 메신저, 또 그리고 또 특히 뭐 미혼모라든가 아니면 난민에 대한 어떤 따뜻한 얘기, 이런 부분과 지금 얘기가 너무 다르다라는 것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실망하는 그런 메시지가 서로 뒤섞여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하재근 평론가,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 어떤 그 문가비 씨와의 그 혼외자에 대해서는 비교적 빠른 시간에, 이른 시간에 정우성 씨 측이, 그것도 물론 정우성 씨 본인이 밝힌 게 아니라 정우성 씨 측이라 해가지고 소속사가 정우성 씨 아들 맞다, 그리고 아빠로서의 책임 다하겠다 입장을 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이후에 불거져 나온 이른바 설들에 대해서, 이른바 비연예인, 문가비 씨 말고 비연예인 여성과 뭐 교제 중이다, 또 어떤 그 사진 같이 찍은 거 있죠. 이렇게 이 신체 접촉 이 비교적 가깝게 해서 그 사진 공개된 것에서도 침묵하고 있죠. 지금 이른바 SNS 대화 나누는 것도 별다른 입장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궁금해요. 그 소속사는 여러분도 혹시 아시겠지만 이정재 씨하고 정우성 씨가 공동대표 돈 같이 내가지고 만든 그 소속사 아니에요? 그럼 공동대표인데 무슨 소속사 입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입장이라는 게 즉 정우성 씨가 입장 안 되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좀 의아하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그 아들 부분도 사생활인 건 마찬가지인데 네. 그거는 바로 확인을 해줬거든요. 근데 그 외에 다른 얘기에 대해서는 또 사생활에서 확인할 수 없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럼 뭐는 확인할 수 있는 사생활이고 뭐는 확인할 수 없는 사생활이냐. 네. 뭐 선택적 확인이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그리고 또 소속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해당 연예인에 대해서 뭐 사생활이 하더라도 그 사실과 아닌 잘못된 얘기가 퍼졌을 때 그걸 바로잡는 것도 소속사의 그러니까요.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사실이 아니라면 바로 나와서 또 바로잡아야 될 것 같은데 계속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말만 하니까 이게 무슨 외교적 관계, 외교적 무슨 사안이에요? NCMD 긍정도 부정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외교 사안입니까 이게? 그리고 좀 그래서 많이 황당하기도 하고, 물론 이제 연예인도 한 명의 이제 시민으로서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긴 한데 약간 연예인이 좀 특이한 존재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대중의 사랑과 관심과 사회적 영향력을 누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약간 반공인 비슷한 네. 그런 존재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톱스타일수록 어느 정도 대중한테 밝혀야 되는 영역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생기고 일파만파 뉴스에도 계속 나오고 이럴 정도라면 보다 빨리 확인해 주는 것도 네. 소속사나 또 해당 배우의 역할이 아닌가 싶은데 네. 뭔가 좀 침묵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